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넷플리즈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무얼 읽어보았는지 혹은 어떤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는 리뷰하는 코너 뾰뾰입니다. 저는 코너 진행을 맡은 양소연이고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한여름에는 아이고 나 죽겠다 싶었는데 여름에 미친 열기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여름이 가는 게 아쉬워요. 우리 넷플리즈 여러분 다들 이번 여름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셨나요? 이번 여름에 이 옷 덕에 시원하게 났다 혹은 이 음식 덕에 보양 제대로 했다 하는 게 있다면 다음 여름에 참고할 수 있게 추천 부탁드려요. 저는 제가 약간 좀 감명을 받은 음식이 있는데 네. 이게 막 뭔가 보양, 막 몸이 든든하게 채워지고 막 후끈해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원래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뭔가 제가 신 거를 진짜 못 먹어서 오렌지도 못 먹고 그냥 일반 포도도 많이 못 먹고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신 걸 못 먹어서 이제 보통 달거나 아니면 좀 그냥 신맛이 안 나는 막 참외나 그런 거를 많이 먹는데 이번 여름에는 방울토마토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과일 덕에 버틸 수 있었고 특히나 방울토마토에 설탕을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 토마토 되게 좋아해가지고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토마토도 많이 먹었고 또 이번에 복숭아가 되게 맛있어서 복숭아도 진짜 거실에 그 박스로 사놓거든요. 그거 사놓으면 네. 진짜 주말이면은 25개 싹 사라져가지고 우와. 그 누가 먹었나? 내가 먹었나? 그리고 진짜 눈 깜빡하면 진짜 사라져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군요. 좋아요. 저는 이번 여름에 평소 다른 여름보다 빙수를 자주 먹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과 아 죄송해요. 그럴 수 있죠. 네. 죄송합니다. 넷플리즈 회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사실 서울 쪽이라 지방에 계신 분은 서울까지 상경을 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네. 부암동에 있는 부빙이라는 빙수집입니다. 부암동 빙수집 해서 부빙. 헐.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 이름이 그래서- 부빙이에요? 아니면 네. 소윤님이 임의로 줄이신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이름이 줄여서 부빙이라는 부빙이라 것 그래요. 같은데? 응. 네네네. 우와, 귀엽다, 너무 이름이. 신기하다. 부빙 같아요. 부빙. 응. 맞아요. 저는 이곳을 SNS에서 어떤 분이 추천을 하셔서 그렇게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 딸기랑 복숭아밖에 안 먹어봤는데 감자 빙수가 그렇게 맛있대서 다음 여름에 한다면 먹어보고 싶어요. 상상이 안 가죠? 감자 빙수요? 네. 네. 감자빙수 이거- 좀 손 넘는데? 그러게요. 감자 빙수? 무슨 맛이지? 궁금해요. 약간 크림이 감자빙수가 올라간 걸까요? 감자 빙수. 크림? 이거 감자 여름에만 먹을 수 샐러드 있나요? 빙수인가? 그런 것 같아요. 시즌 이런. 메뉴. 그럼 혹시 감자빙수가 시그니처인가요? 거기? 그건 아니고 약간 별표 네. 이런 거를 좀 쳐두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즌 혹시- 메뉴다 보니까. 혹시 이번 주에 가도 먹을 수 있나요? 네, 그러겠죠? 선생님, 선생님 먹고 말씀해주세요. 후기, 네. 저는 감자빙수가 아니라 다른 빙수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요? 저 그러면 그 빙수집 그렇게 주변에 있는 말씀하시면- 맛집 추천해드려도 되나요? 그거 나쁘지 않죠. 근데 제- 부암동에 그 홍제 그 3호선 라인 쪽에 있는 거죠? 거기서 버스 아마 맞아? 살짝 더 네. 타야 될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맘스키친이라고 있는데 일본 가정식 그거- 집이거든요? 네네. 그거 전에 넷플릭스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나? 그런가? 아닌가요? 뭔가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닌가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어요, 스토리로. 그래서 제가 약간 되게 웃기게 찍어놓고 음식 사진 되게 웃기게 찍어놓고 약간 맛집 추천한다는 느낌으로 뭔가 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맞나요? 근데 약간 저 맘스키친을 보고 맘스터치 같다 이러면서 약간 넘겼던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그거 보고 거기 그라탕이랑 카레가 진짜 맛있으니까 선생님께서 거기 네네. 드시고 네.
부빈 가슴 혹시 같이 거기 빙수 크기가 이만한가, 그러니까 좀 조그만 거야? 설빙처럼 큰가요? 아, 그니까 그 그릇 자체는 작은데 높이가 높아요. 네. 막 흘리고 먹어야겠다. 그쵸? 살짝 흘려요. 아, 싫어.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가격을 가격이- 알면 양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2인 19,000원? 1인 11,000원? 좀 비싸죠? 네, 좀 조금 비싸다. 거의 그래요? 9,000원에서 만원 초반대? 그래요. 얼마나 맛있길래 그 가격인지 그러게요. 한번 제가. 저는 웨이트까지 감자빙수를 해야 될 수도 꼭 있습니다. 먹어보고. 헐, 왜 그렇게 이렇게까지 유명해요? 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가보고 키오스크 싶어지네요. 이런 게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작품을 리뷰해봐야겠죠? 네. 먼저 네. 선아님 뾰뾰 전에 사실 넷플리즈 3명 모두 선아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사죄 사이버상으로 싹싹 지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번 괜찮습니다. 회차 뾰뾰에서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소설보다 여름을 같이 읽기로 했는데 너무나 게으른 사람들은 읽지 못했거든요. 선아님 정말 사죄합니다. 사죄합니다. 네. 자, 그럼 선아님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일단 다 같이 최근에 나온 소설을 읽는다는 게 너무 설레서 2021 말고 2020도 읽고 2019도 읽었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뾰뾰에서 소개하게 될 소설보다 여름 2021 추천은 해주신 소유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같이 못 나누는 건 아쉽지만 덕분에 읽을 수 있어서 네네. 좋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사실 이번에 8월호 팟캐스트를 준비하기 전에 작년에 나왔던 2020을 읽었는데 2021은 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2021을 읽는 김에 2020도 오랜만에 다시 읽어봤고 그러는 김에 또 2019까지 내친 김에 사서 읽었습니다. 이게 뭔가 제 약간 편견이 있는데 저는 평소에 소설을 진짜 많이 안 읽고 시집만 읽다 보니까 근데 보통 가격이 시집은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는데 소설은 그보다 좀 더 비싸잖아요. 두껍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소설책을 사는데 약간 좀 겁이 났던 게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 번 사면 너무 많이 사서. 근데 이게 단편 소설이 3개밖에 없어서 그런지 좀 책이 쌌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구매하는데 별로 죄책감이 들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소설보다 여름 2020에도 서희재 씨가 있었고 올해 나온 2021에도 서희재 씨가 있었고 그래서 뭔가 서희재 씨가 2번이나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좀 생겨서 친구가 추천해준 2021 올해 문제소설에 수록되어 있던 서희재 씨의 또 다른 소설도 읽었는데요. 아마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라운드 전집에서 제외된 곡, 수록된 곡 그런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소설을 쓰실 때마다 자아를 하나씩 바꾼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서희재 작가님한테는 고정된 게 없다는 그런 느낌? 근데 한 사람이 보통 글을 쓰다 보면 그거랑 비슷한 분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그게 뭔가 팍팍 바뀌니까 되게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서희재 씨의 샵 바보상자 스타는 우주, 행성, 달과 관련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주인공 진호의 이야기가 교차되는데요. 이렇게 교차되는 방식의 소설은 제가 많이 읽지 않아서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주의 아주 작은 먼지, 즉 우주먼지를 상상하면서 본인이 간 적 없는 곳에 가고 싶다는 덤덤한 소망을 주인공인 진호가 드러냅니다. 좋았는데 사실 저는 이 첫 번째 서희재 씨의 거보다도 두 번째 있는 이서수 씨의 미조의 시대가 엄청 좋았는데요. 저 이서수 씨는 처음 들어보는 분이었는데 이건 돈에 대한 것.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인 웹툰을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와 상사의 의지대로 그리는 언니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미조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한 서희재 씨의 샵 바보상자 스타보다는
샵 바보상자 스타랑 그리고 후술하게 될 큐코와 큐지에 비해서는 길이가 이게 좀 짧은 편인데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의 전개, 진척 같은 게 없었는데도 저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빛의 속도로 굵직하게 지나간 느낌? 그리고 중간중간에 고구마 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뭔가 고구마 줄기, 그리고 고구마도 약간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걸 읽고 지연님 커버 스토리를 읽을 때도 뭔가 약간 그 백년초 말고 좀 약간 고구마가 사이드에 들어가면 또 어떨까 약간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고구마 줄기가 나오는데 고구마 줄기가 너무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읽는 저를 막 약간 살짝 눈물 고일 것 같고 고구마 줄기가 고구마 줄기가 되게 진짜 별거 없어 보이는데 주인공이 그 고구마 줄기조차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에 이입이 너무 잘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읽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있는 한정현 씨의 쿄코와 큐지는 편지를 읽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광주에서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 사건과 우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4명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뭔가 한강에 소년이 온다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둘이 같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소설을 보면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건, 이런 사건이나 아니면 재앙 같은 게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한정현 씨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녀가 생각하는 세계에서는 끝없이 이야기가 증폭된대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역사는 그 사건 자체로 과거에서 종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고 이제 계속 후대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다면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인물들은 언제까지나 연결되고 살아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혹은 뭔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말해줘야만 한다는 것은 선의 신념만은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래 기억할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소설보다 여름에는 그 각각의 단편 소설들이 있고 단편 소설 다음에는 이제 그 단편 소설을 쓰신 작가분들의 인터뷰가 있는데 저는 소설 못지않게 인터뷰도 엄청 좋았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2021 말고 2020도 진짜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것처럼 다른 단편 소설집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도서관에서 7권을 빌렸거든요. 와. 네. 이렇게 약간 저에게 원동력을 제공해주신 소연님에게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아님 리뷰를 들으니까 이야기가 궁금해져서 안 읽을 수가 없네요. 세 편 모두 다 궁금한데 특히 앞부분에 말씀해주신 서희재 소설가님의 작품도 궁금하고 이거 말고 서희재 소설가님의 다른 작품도 궁금하고 그리고 다른 한정현 소설가와 이서수 소설가의 소설도 너무 궁금하네요. 네.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지연님 어떤 작품을 뾰뾰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제가 뾰뾰할 것은 드라마 5월의 청춘입니다. 혹시 이 드라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알긴 아는데 보진 않았어요. 네네. 이 드라마가 한창 좀 약간 방영되기 전에 떴던 이유가 그 겨울에 나왔던 스위트 홈에 등장했던 이도현 배우랑 고민심? 네네, 맞아요. 그 둘이서 같이 여기 나온다고 좀 그래서 떴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복남매로 출연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이 그렇게만 알고 보진 않았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화제가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일단 올해 봄에 방영이 됐어요. 딱 5월달? 3월, 5월, 6월 이쯤 방영이 됐는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드라마거든요.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역사가 스포입니다. 정말 눈물 한 바가지 흘릴 준비를 하고 보셔야 해요. 배우 고민희님하고 이도현님이 주연으로 나오는데
진짜 두 배우뿐만 아니라 출연자분들 모두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속으로 계속 아 연기 좀 살살 해라 이러면서 봤거든요. 너무 슬퍼서 저는 슬픈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새벽에 가족들 몰래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 이렇게 잘잘 흘리고 있는 게 좋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평소 일상에서 막 감정을 소모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눈물을 흘려야겠는 그런 마음으로 슬픈 컨텐츠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는데 또 한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눈물을 흘리기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이제 좀 날씨도 선선해지고 또 밤에 풀벌레 소리도 BGM으로 들리고 봄에 봤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그래도 이맘때쯤 보기 좋은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아이유님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인데요. 너의 의미하고 나의 옛날 이야기가 수록된 걸로 유명한 꽃갈피라는 앨범에 실린 노래예요. 이 앨범 다들 아시죠? 되게 유명한 앨범인데 네. 되게 좋은 곡들 많잖아요. 근데 이 앨범이 벌써 7년 전에 발매가 됐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앨범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찾아보면서 이 노래가 7년이나 됐다고? 이러면서 봤어요. 이 노래가 아니라 이 앨범이. 그 리메이크 앨범이라서 사랑이 지나가면은 이문세님의 곡을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근데 가사가 이제 5월의 청춘과 잘 어울려서 함께 들고 왔습니다. 그 가사 중에 한 부분이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젠 그대를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이 1절 가사인데요. 5월의 청춘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걸 아는데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 억지로 마음을 잡고 상대방을 일부러 모른 척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몇 번 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이유님 노래 정말 잘하는 거 너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 노래에서 정말 눈물 때문에 목이 메어버린 것처럼 불러가지고 들을 때마다 같이 감정이 동요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드라마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아쉽지만 여기서 줄여보도록 할게요. 웨이브 오리지널이라서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12부작이라서 되게 짧은 편에 속하는 드라마예요. 그 웰메이드 드라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스위트홈 너무 재밌게 봤고 고빈씨 배우님이랑 이도현 배우님 너무 좋아해서 여기서도 되게 좋은 합으로 나왔다길래 저도 보고 싶었는데 맞아요. 얼른 보고 싶네요. 제가 안 그래도 도현 선배님 좋아해서 이번에 18 어게인을 18 어게인을 봤거든요. 네. 그것도 너무 재밌게 봐서 네네. 얼른 웨이브 결제하러 가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올 여름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남색 때문인데요. 바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장르 대만 여름 청춘 영화입니다. 대만 여름 청춘 영화. 이 네 단어를 연달아 듣기만 해도 떠오르는 조화로운 장면이 있지 않나요? 네. 초록색이 우거지고 교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땀에 젖은 앞머리의 학생들. 정말 여름 그 자체네요. 여름이 가기 전에 이 영화를 빨리 봐야겠다 하고 본 영화예요. 2002년도 영화고 이치엔 감독의 영화고 여자 배우로는 계륜리가 나오는데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영화 러닝타임이 83분밖에 안 돼서 산뜻하게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청취자분들도 남색 때문이라는 영화 올 여름 마지막 영화로 어떨까요? 영화가 짧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줄거리를 설명해보자면 멍커로우는 단짝 친구인 린 위에전을 짝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린 위에전은 장시아오라는 남학생을 좋아합니다. 린 위에전은 멍커로우에게 장시아오와 엮어달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장시아오는 멍커로우를 좋아하게 되고 멍커로우도 장시아오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뭔가 되게 복잡한 관계죠. 내가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친구가 다른 남학생을 좋아하고 그 엮어주는 과정에서 남학생에게 알게 모르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이들의 다듬어지지 않고 정교하지 않고 들끓는 감정들을 아름다운 영상 언어로 펼치고 있는 영화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꼽아보자면 린 위에전이 장시아오의 사진을 프린트해서 가면을 만들고 자신을 짝사랑하는 멍코로우에게 씌워 같이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보시고 후기를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었다. 3가지 목소리로 리뷰를 들어보았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작품이 있었길 바라며 오늘 픽뷰는 여기까지였다. 여기까지였다. 여름이었다. 삐삐였다. 알겠습니다. 픽뷰였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슈크림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박선아고요. 원래 여기 이슈크림은 본질적으로는 뭔가 사회에 큼직하고 나무보다는 숲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오늘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8회차의 이슈는 조금 개인적인 좀 약간 숲보다는 나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는 모두 개강을 모두 아니지. 네, 소윤님을 제외하고 개강을 앞두고 있고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대학생분들은 아마 모두 지금쯤이면 개강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개강과 함께 여름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에는 진짜 시원하거든요. 한 번은 그냥 반팔 입고 나갔는데 살짝 서늘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물론 아직 낮에는 덥지만 이전보다는 날씨가 한결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제가 오늘 여기 이슈크림에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변화입니다. 휴식기가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숨막히는 열대야가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변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변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첫 번째로 뭔가 급진적인 속도감부터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건물이 빠르게 높게 쌓이고 그 앞으로 차들이 슈슉 지나가고 두 번째로는 리듬감이 변주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박자가 바뀌면서 내면의 분위기도 달라지는 거죠. 저는 변화 하면 이렇게 발전이나 내면의 음악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변화도 발전으로 향하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퇴보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발전의 변화가 떠오른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혹시 지연님은 어떠신가요? 저는요. 앞서서 계속 제가 말했다시피 요즘에 제 일상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변화라는 단어만 들어도 되게 신나고 두근두근 되는데요. 방학이라서 사람을 계속 안 만났어서 너무 지루하고 꿀꿀해가지고 요즘에는 기분 전환하는 거에 약간 미쳐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저 엄청 머리 길었었는데 그것도 단발로 확 잘라버렸고 맞아요. 또 염색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 약간 네, 시크릿 맞아요. 톤 약간 좀 그런 느낌. 염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일이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저는 요즘 이것저것 변화를 주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는 사람입니다. 변화 너무 환영해요. 환영까지. 저도 지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님은 물론 두근두근이라고 했지만 저는 약간 쾅쾅 쿵쿵 하는 느낌이에요. 변화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래서 뭐 신나는 일들, 재밌는 일들, 새로운 일들, 떨리는 일들, 두려운 일들, 무서운 일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부분이 아주 약간 조금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요. 사실 업무나 일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러니까 매일 회사에 가서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고
같은 양의 같은 일을 해도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루할지라도 더 편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야 일 말고도 많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 퇴근하고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지, 오늘은 누구와 함께 뭐 마지막 하루를 보낼지, 아니면 뭐 나의 감정 상태, 뭐 아니면 입고 나갈 옷이나 먹어야 하는 음식도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너무 많은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직업, 네네. 일까지 매번 바뀐다면 저는 죽어도 적응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도태가 되는. 그리고 사실 저는 음식도 매번 같은 음식만 먹거든요. 그래서 한 저번 주 일주일 중에 4일은 마라탕이랑 마라샹궈를 매일 다른 사람이랑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랬는데 너무 행복할 정도로 마라탕이 맛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기존에 발견한 것에 만족을 하면 굳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직업, 음식 같은 거는 별로 바뀌지 않았으면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새로운 음식을 잘 시도하지 않아요. 뭔가 맛집에 갔는데 신메뉴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잘 시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뭔가 화장법도 되게 제 주변에는 뭔가 막 그 유튜버 중에서도 뷰티 유튜버 해가지고 막 화장법 그런 거 올리는 사람들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화장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시도할 생각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변화를 그렇게 원하지 않고, 그런데도 이제 굳이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거. 매일 같은 사람만 만나는 것도 이제 익숙하고 좋겠지만 저는 새로운 관계가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이게 설령 그 관계가 무조건 긍정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깊고 진득한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또요. 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게 아닌가. 왜냐면 전 진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정없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 제가 별로라는 생각이 들면 별로라는 티를 진짜 팍팍 내거든요.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일방적으로 저한테 오는 연락이나 그런 걸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좀 회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도피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 너무나 잘 맞서고 있기 때문에. 맞서는 거예요? 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이제 피하는 거에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힌다. 잘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페이스 투 페이스. 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넷플릭스는 긍정적이고 깊고 진득한 감사합니다. 네, 사이. 귀하네요. 네. 그래서 아우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제가 모르는 걸 그 사람한테서 배워갈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개강을 곧 하는데 그러면 매일 다른 수업을 듣고 매일 다른 과제를 해야 한다는 건 너무 스트레스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그게 설령 컴퓨터 안에서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나누는 채팅이 전부라고 해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변화를 원하는 지점과 원하지 않는 지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아까 그 소윤님께서 부빙이라는 음식점 카페 빙수집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그때 감자 빙수 소나님은 먹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저는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새로운 거 네, 먹고 싶지 진짜 않아요. 네네. 저는 뭔가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그리고 뭐 망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감자 빙수가 맛이 입맛에 안 맞다고 해도 그 같이 간 친구랑 이걸로 약간 개그를 치면서 놀 수가 있어요. 개그? 어쨌든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죠. 꼭 먹고 싶은데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말하긴 했지만 변화를 딱히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기는 편이라서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은 되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회사원? 그런 직장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그 9 to 6 이렇게 반복되는 근무는 너무너무 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진로를 고민을 할 때도 최대한 그런 일을 할 때 일상의 변화가 큰 직업을
진로로 삼기도 했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물론 제가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긴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입을 했는데 그 후에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걸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어요. 뭐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한 명도 사귀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뭐 또 생각해보면 뭐 너무 작은 거에서부터 뭐 예를 들면 방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정말 자주 바꾸는 편이고 가구 배치도 학교 다닐 때는 정말 한 분기별로 한 번씩 막 혼자서 막 바꿨거든요. 막 엄마 아빠랑 상의도 안 하고. 그리고 조금만 있어도 막 들리니까 또 핸드폰 배경화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 머리도 보시다시피 가만히 못 놔둬가지고 미용실 갈 때마다 혼나거든요. 이게 머리카락이냐고. 그래서 가끔 그리고 또 자주 제 스스로가 너무 우유부단하고 산만하게 느껴져가지고 좀 안정감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또 너무 재미가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바뀐 변화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아까 뭐 감자빙수를 실패해도 좋은 것처럼 그런 상황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감자빙수를 실패해도 좋다. 예를 들면 또 감자빙수뿐만 아니라 여행에서 뭐 다른 외부적 뭐 날씨나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여행을 하는 것조차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뭐 저번 회차에서 말했듯이 비 오는 날 그냥 웃으면서 비를 맞아버린다거나 뭐 이건 변화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런 좀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약간 질문이 있는데 저는 직업이 왜 항상 그러니까 좀 그 루틴이 정해져 있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면은 이제 직업은 이제 제 돈벌이가 되는 거고 뭔가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살려면은 그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는 뭔가 항상 되게 변화가 많고 막 그러면은 제가 일에 잘 적응을 못하고 적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바뀌는데 그걸 좀 어려워할까봐 그리고 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슉슉 바뀌는 그런 일들의 난이도가 조금 더 전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혹시 지연님은 그런 부분은 별로 두렵지 않으세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바뀌는 거요? 그 상황이 물론 제 눈앞에 닥치면 당연히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거를 제가 해결을 했을 때 그 성취감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기쁨을 얻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나쁜 게 전혀 아니잖아요. 또 배울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제가 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오, 되게 방금 말씀하신 거 뭔가 약간 1인용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서 약간 사업가 인터뷰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을 수 있을 법한 대사였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자극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소윤님은 혹시 어떠실까요? 저는 단순하고 작게는 식습관이라던가 생활 습관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크게 말해서는 저는 항상 제 취향이 변하길 바라고 제가 어떤 집착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바깥의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충격을 받아서 내적인 것, 외향적인 것이 흔들리고 바뀌는 것이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운데 제가 아직 어리고 이기적이다 보니 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던 관계가 허물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좀 거부감이 들고요. 누가 그런 것을 달가워하겠냐마는 네. 자주 가던 맛집이 사라진 적도 있고 매일같이 연락하던 친구와 연이 끊긴 적도 있고 또 부모님 얼굴의 노화? 그런 게 변하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너무 떼쓰는 어른이 된 기분인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 방을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은데 사실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요. 이 집에 살면서 2006년부터 살면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서 지연님한테 어떤 꿀팁이라던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꿀팁이요? 꿀팁? 저는 그러니까 인테리어 전체를 바꾼다기보다는 가구 배치를 바꾸는 걸 좋아해요. 크게 보면 가구 배치이고
작게 오면 그런 뭔가 선반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그러면 뭔가 제가 어떤 게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이미 그 익숙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네. 그게 확 바뀌면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라서. 그리고 뭐 인테리어 잘하는 거는 초이님이 더 잘하지 않나요? 되게 그런 가구나 아니면 뭐 소품 같은 거 고르는 센스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이님. 맞아요, 저도. 제가 거의 고등학생 때부터 나가 살아가지고 기숙사 살았어가지고 맞아. 이제 휴학을 하면서 본가에 왔는데 네. 뭔가 인테리어를 이제 네. 결심하게 된 거죠. 제가 거의 중학생 때 마지막 그대로 거의 침대, 뭐 모르겠다. 옷장 이런 게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 방을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이 2개가 생겼거든요. 정말요? 왜냐면 그 너무 형제들이 나가가지고 방이 생겨서 헐, 너무 좋겠다. 그니까요. 자랑을 해버렸네요. 잘할 만하죠. 방이 2개인 사람 너무 부럽죠. 맞아요. 방이 2개면 얼마나 네. 편하고 좋아요. 하나는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거의 서재? 약간, 이런 걸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요.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네. 진짜 좋겠다. 약간 투룸에 살게 된 기분인 네. 것 같아요. 그 공간 분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엄청 잠자는 맞아요. 공간과 일하는 고양이 같다. 공간 고양이. 그 지역 말하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무슨 동물이라고 하던데. 영역동물? 뭐 말하신지 알것 영역동물. 같은데 네. 맞아. 초연님 맞아. 판에 약간 영역을 영역동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좋네요. 그렇군요. 근데 방금 그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좀 놀랐던 게 저는 이거는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인테리어도 진짜 바꾸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고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뭔가 막 밖에 있다가 큰맘 먹고 뭔가 무드등이나 아니면 뭔가 좀 디퓨저나 약간 그런 걸 사오면은 사오고 나서 안 써요. 그러니까 왜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의 그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이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 변화는 무섭지만 재미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저도 어쨌거나 조금씩 변화를 원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든 이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모든 작품 속의 서사는 보통 변화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물론 변하는 것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작품도 있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작은 흔들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변화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있고 새롭지만 그걸 다 지켜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두려워져요. 하지만 더 이제 나아지고 성취감을 느끼고 멋있어지려면 변화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의 넷플리즈도 언제나 그렇게 변화도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변하지 않고 이대로 영원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거기에서 오는 안정성을 포기해야 한다면 재밌기라도 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변화에 대한 이슈 크림이었고요.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코너에서 변화를 해서 색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시 그리고 아마 이번이 마지막 인사일 텐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자정의 희망씨는 타관비님, 원비님께서
편찮으신 이유로 제가 박사 나가듯이 맡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 자정의 희망실을 제가 맡게 되었다가 다시 원빈님께 넘어갔다가 오늘 다시 제가 오랜만에 하게 되었는데 네. 너무 어색하네요. 제대로 제가 이걸 하게 될 거라고 네.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네. 오늘 저희가 8회차에서 함께 같이 읽어볼 시집은요. 서윤우 시인의 휴가주택이라는 시집이고요. 네, 이것은 서윤우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집은 이제 민음사에서 나온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이고요. 이 다음에 나온 게 휴가주택, 아침달 시집의 휴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휴가주택을 고르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뭔가 일단 이 휴가주택이라는 시집의 이렇게 표지가 굉장히 약간 물결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오리나 약간 가금류의 발자국처럼 보이는 그런 게 중간중간 있기도 하고요. 네네. 하여튼 이렇게 푸른 느낌이 있기도 하고 맞아요. 제목에서부터 뭔가 휴가주택이라고 하면 멀리 놀러 나가서 그 휴양지에서 좀 약간 자고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8월호 자정의 희망시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결정을 내렸고요. 각자 짧게 감상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휴가주택에서 독특한 점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시에 제목이 없고 이제 오로지 차례대로 숫자만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부여된 숫자들 중에서 4번이랑 5번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 5월에 서윤우 시인이 무한한 밤 홀로 밀어볼 켜네라는 시집을 내셨잖아요. 그 시집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 저는 서윤우 시인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최근에 내신 시집이 너무 좋았고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내셨던 그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을 읽었는데 그 시집이 진짜 대박인 거예요. 제가 약간 그런 서윤우 시인의 소년성, 소년의 모습 그런 걸 되게 엄청 좋아해서 재밌게 읽었고요. 이제 그 시집에는 사탕과 해변의 맛이라는 시가 있는데 올해 6월에는 가수 비아이가 이 시를 인용해서 노래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다고 언급한 이 4번 여기 휴가주택에 실려있는 4번의 시에도 이 사탕과 해변의 맛 시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들이 보이는 거예요. 젊은 날엔 해변을 노래했었다. 더 젊은 날엔 해변에 잠든 무덤까지도. 이런 문장들이 뭔가 서윤우 시인 본인이 썼던 과거의 시를 반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젊은 날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런 과거를 생각하는. 그 다음에 5번 시는 우울은 과거의 나를 만나는 약속 시간이다 로 시작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과거든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든 둘 다 무섭지만 과거가 조금 더 그러하죠. 왜냐하면 이미 있는 사실이고 이제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베개와 이불에 파묻히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내 몸 하나를 견디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누워있는 것을 즐긴다는 것까지 정말로 진짜 휴가주택 말 그대로 바닷가 어디 한적한 곳에 큰 집에 큰 침대에 홀로 누워 휴가 기간 동안 할 법한 생각이네요. 며칠 뒤에 개강인데 자기 전마다 이 휴가주택이란 단어를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방학은 휴가주택에서 그렇게 보냈었는데 아무튼 네 휴가와 주택 그래서 서윤우 시인의 주택에서 재밌게 놀다 간다고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4번이랑 5번이 제일 좋다고 했지만 그 바로 뒤에 있는 6번도 엄청 좋았던 것 같아서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만약에 휴가주택을 읽으실 의향이 있다면 저는 4번, 5번, 6번을 강추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지연님이랑 소윤님은 휴가주택의 감상이 어땠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시집 표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쏙 들었고요. 네. 저는 네. 솔직히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보다는 소설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넷플리즈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를 거의 안 읽었어요. 시를 읽으면 제가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뭔가 그 안에 계속 숨은 뜻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부분을 계속 읽게 되는 게 저한테 너무 피곤하게 느껴져가지고 별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는데 물론 당연히 해석하는 재미라는 게 문학이나 그런 예술 분야에서는 그게 매력으로 통하긴 하지만요. 그쵸. 그래서 네.
저는 가끔 넷플릭스 여러분들이 커버 스토리로 가져와 주시는 그런 긴 시들이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오늘 소개해주신 휴가주택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긴 산문시가 있어가지고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들을 읽으면서 그 휴가주택에 초대돼서 이렇게 시를 읽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뭔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선아님도 휴가주택이란 단어를 떨쳐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같이 느끼는 바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뭔가 그 꿈을 예를 들어 꿈속에서 이 휴가주택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 꿈에서 뭔가 영원히 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진흙에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느껴졌습니다. 휴식을 취하러 간다는 휴가라는 단어와 왠지 저택이란 단어는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들잖아요. 맞죠. 네. 그 단어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번 여름이 저한테 너무 지루하게 흘러가서 그렇게 또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소윤이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사 도중에 이 책을 잃어버렸는지 다른 친구에게 빌려줬는지 본가에 도무지 책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예전에 찍어둔 사진과 기억하는 감각으로 시집을 복기해봤는데요. 저는 영원한 매듭 1997년 5월에 도착한 편지로 시작되는 산문을 좋아해요. 저는 이 시집이 숨가쁘고 창백하고 차갑게 느껴졌는데 이 산문은 유일하게 뜨겁고 눈부시게 느껴지더라고요. 도입부를 읽어드릴 건데 아마 모두 이 도입부만으로 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어볼게요. 여름에 베로나에 올 거야? 그때쯤에 먹기 좋을 피클을 담가두었는데 아마 무더운 여름이겠지. 가끔 비가 쏟아져도 괜찮을. 오늘 아침 작은 마켓에 다녀왔어. 여름을 쟁취한 열매들을 골라 옷소매로 닦았지. 여름에 베로나에 온다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아마 그렇다고 생각해. 여기에서 나쁜 기억은 없으니. 거기는 좀 살만하니? 시차가 있어 통화하기가 어렵다. 매일 아침 늦은 밤을 빌려 쓴 문자에 답장한다. 마치 엽서를 보내는 것처럼. 가끔 말이 많아져. 사실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 한 조각쯤 베로나의 여름을 나눠 입는다면 다 젖어도 좋아. 벗어 던져도 좋아. 어떤가요? 다른 페이지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네. 그리고 이 언어가 제가 좋아하는 서윤우 시인 특유의 뭔가 작고 다정한 느낌이 잘 들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집이 시각적인 효과라고나 할까요? 비를 슬래시로 정말 비처럼 표현하고 이미지를 삽화하고 하는 게 뭐 흔하지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차고 축축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이 시집이 여러 제목의 시들로 나뉜 게 아니라 전체가 이어진 산문시라 정말 어디 휴가주택에 몸 담그고 온 느낌이 들었고요. 늦은 여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22번까지 있고 22번 다음에는 이제 뭔가 휴가주택 번외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는 뭔가 이제 좀 제목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뭐 시들이 조금 있는데요. 저는 여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맨 마지막에는 이제 뭔가 닿는 문, 뭔가 후문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9월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네, 더 시간이 흘러서 정말 가을이 되기 전에 이 휴가주택에 한 번쯤 들리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 8회차는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8회차가 저희 같이 넷플릭스와 함께 8월의 뜨거운 여름까지 보냈고요. 이제 다시 조금 더 생생하고 활기찬 9월 말에 저희는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 감사합니다.